당신은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강물이 평화롭게 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뜨거운 조지아의 태양이 당신의 목에 내리쬐고 있어요. 그때 땅에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4분의 1 크기의 검은색 동전 같아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혀요. 동전인가요? 안에 기호가 새겨진 고대 직인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잃어버린 문명으로 온 것일 수도 있네요.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새로 발견한 보물을 줍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아요. 손가락이 닿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져서 당신은 손을 뒤로 빼요. 털이 많네요. 주우려고 다시 가봅니다. 땅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손톱으로 그 주위에 흙을 파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게 움직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쿵쾅거려서 머릿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동전이 땅 밖으로 꿈틀거릴 때 두려움은 공포로 변해요. 고대 보물 따위가 아니라 거대한 거미예요. 정확하게는 산골짜기 문다지 거미예요. 몸 뒤에 있는 이 단단한 동전 같아 보이는 것은 방패 역할을 해요. 이 공포에 다리 8개 달린 녀석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코르크 마개처럼 플러그를 꽂아 배고픈 적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알죠? 당신 같은 혼란스러운 거인들을 막거나요. 이 거미에는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독성이 없어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는 안 했어요. 꽤 큰 팬츠 같은 송곳니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아야! 부자 되는 건 꿈 깨야겠네요. 아마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른 땅을 걷는데 앞에 긴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굉장히 긴 지렁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지렁이는 처음 봤어요. 그때 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요.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이 창백한 동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이에요. 이것은 저녁 식사거리인 곤충과 흰개미가 다 있는 땅에 살고 있죠.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 이 이상한 파충류를 본 건 꽤 행운이에요. 이제 당신은 호주 북동쪽에 있는 열대우림에 있어요. 앞에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뭔가 크고 동그란 게 눈에 띄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 신비로운 물체는 검은 털로 덮여 있어요. 처음에는 웅크리고 자는 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호주에는 곰이 없거든요. 가까이 가는데 발밑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것이 소리를 듣고 다리로 벌떡 일어나요. 당신을 향해 돌아섰을 때 처음 보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검은 털은 사실 길고 고운 깃털로 된 두꺼운 외투였죠. 이 어마어마한 새의 머리는 밝은 파란색이고 위에는 커다란 뿔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손만큼 긴 단검 같은 발톱을 각 발에 달고 2개의 강력한 다리로 서 있죠. 털을 치워버리면 이걸 벨로시랩터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인 화식조예요.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머리 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죠. 가슴을 걷어찰 만큼 충분히 높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해요. 저 발톱은 뭐든지 버터같이 한 번에 잘라버린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요. 당신도 시속 48km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저쪽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도 살 순 없어요. 이 새는 수영도 아주 잘해요. 가장 최선은 당신을 쫓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판다개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를 씹어먹길 좋아하는 곰처럼 검은색과 흰색 털이 많아요. 이 털복숭이 작은 벌레는 칠레의 숲에서 살아요. 하지만 작은 개미를 쓰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개미가 아니에요. 말벌의 한 종이죠. 저 검은색과 흰색은 한 가지 목적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곤충의 강력한 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말벌은 끽끽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귀엽게 들리지만 고통스러운 침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곤충은 외톨이며 군락을 이루지 않고 둥지도 없어요. 또한 기생충이기도 하죠.
암컷 판다개미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 옆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부화한 아기들은 이 유충들을 먹이로 삼죠. 나뭇잎과 가지처럼 생긴 벌레들은 본 적 있죠? 하지만 아름다운 난초처럼 생긴 생물은요? 이 향기로운 꽃을 다른 식물들이 있는 푸른 들판이나 숲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보는 것이 진짜 꽃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마귀에게 물릴 위험이 있어요. 난초 사마귀는 꽃과 같이 있으면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작은 꽃잎과 똑같이 생긴 하얗고 분홍색의 다리와 발톱을 가졌어요.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꽃을 좋아하는 곤충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식물을 닮은 척하고 있죠. 나비와 벌이 이 꽃에 날아올 때 꽃잎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상한 낌새를 못 느낀 식사는 그냥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꽃잎은 갑자기 곤충을 잡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죠. 이제 여러분이 코스타리카의 정글에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얼굴 앞에 나뭇가지에 위에 앉아있는 갈색 뱀이 보여요. 뱀이 곧 당신을 덮칠 것 같아요. 당신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지만 이 뱀이 유난히 짧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 덤벼들지도 않네요. 기다려보지만 뱀은 여전히 당신을 쳐다봐요. 쉿소리도 내지 않네요. 다행이네요. 뱀이 아니라 애벌레여서 절대로 당신을 물지 않아요. 박각시나방 애벌레는 몸의 형태를 위협적인 뱀처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배고픈 적들을 겁주고 쉽게 쫓아낼 수 있죠. 피부의 색과 무늬는 뱀의 비늘과 눈을 모방했어요. 이 곤충은 또 파충류처럼 움직이는 법도 알아요. 위장술의 달인이에요. 뜨거운 정글에서 벗어나 중앙 유럽으로 향합시다. 당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푸른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알록달록한 꽃이 주위에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벌이 윙윙거리며 지나가죠. 이 벌들 중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금등해가 공중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벌처럼 보이지만 벌의 가장 큰 적이죠. 황금등해는 벌둥지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황금등해의 유충은 부화해서 벌과 꼬꾸를 먹고 살아요. 노랗고 검은색 때문에 침입자가 계속 들키지 않고 지내죠. 이 위장술은 또한 적을 쫓아내줘요. 이 파리를 침 쏘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여행 장소는 태국 남부의 열대우림입니다. 이제 각별히 조심하고 발 조심하세요. 다음 동물이 독이 있거나 물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회색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 나뭇잎 중에 말레이 뿔잎 개구리를 구별하는 건 어려워요. 몸 모양, 색, 그리고 특히 눈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 모두 이 양서류들이 낙엽 사이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도록 해주죠. 이 개구리는 한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다음 식사를 꿀꺽 삼킬 수 있는 거리가 오길 기다립니다. 이제 정원에 있어요. 아름다운 밝은 꽃과 작은 새가 근처에서 맴도는 게 보여요. 새는 날개를 너무 빨리 파닥거려서 날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저 긴 바늘처럼 생긴 부리 때문에 당신은 바로 벌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새가 아니라 곤충인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다행히 꼬리 박각시는 독성이 없고 쏘지도 않아요. 단지 존재만으로 정원을 꾸며주는 사랑스러운 작은 생물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 과즙이 풍부한 식물을 재배해요. 거 좋은 생각이네요. 텍사스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텍사스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동물들을 살펴볼까요? 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파란색 생물은 블루 씨 드래곤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실제로는 포도알보다 작은 크기예요. 해변에서 발견하거나 물속에서 옆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갯 민숭 달팽이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관광객이 무스탕섬 해안에서 이 예쁜 동물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려고 한 마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행히도 쏘이기 전에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독침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식단 덕분이죠. 블루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가진 해파리인 작은 불에 관 해파리입니다. 블루드래곤은 먼저 점액으로 해파리의 악명 높은 쐐기 세포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다음 해파리의 이 세포를 훔쳐서 자신의 조직 내에 저장하고 농축하죠. 그런 다음 접촉 시 이 쏘는 세포를 방출하여 해파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침을 만들어내요. 이 멋진 생명체는 또한 매우 교활합니다. 겉모습은 밝지만 변장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선명한 파란색은 사실 배에 있는 색이에요. 등을 대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등 쪽은 해저에서 위장하기 위해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블루드래곤이 함께 떠다니는 무리를 청룡군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블루드래곤이 보통 16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블루씨 드래곤은 해안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지역을 통과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 경우에도 몸에 있는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텍사스에 서식하는 특이한 동물은 블루씨 드래곤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있고 끈적끈적하며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악몽 같은 생물, 망치머리 편충을 소개합니다. 최악은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벌레는 소름 끼치는 삽 모양의 머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무척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텍사스 동부에서만 발견됐지만 나중에 연구원들은 텍사스 북부, 중부, 남부 등 서부 텍사스의 건조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길이일 거예요. 이 생물은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거위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망치머리 편충은 길이가 15cm에 불과해요. 텍사스에는 두 종류의 망치머리 편충이 있으며 두 종 모두 가운데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어요. 이 두 종 중 더 큰 종은 지렁이를 먹어치우는데 이는 큰 문제예요. 지렁이는 토양을 미네랄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렁이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돼요. 사람과 반려동물들에게도 망치머리 편충을 만나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보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신경독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육상 무척추 동물이에요. 사람의 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하지만 손이 따끔거리거나 심지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해요. 개가 이 벌레를 먹은 후 하루 종일 아픈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벌레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에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이미 미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히치하이킹 기술을 습득한 것이 분명해요. 이 벌레를 제거하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은 삽으로 자르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벌레들은 자신을 반으로 찢어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그걸 자르면 실제로 벌레의 개체수 번식을 돕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가 때때로 불멸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식초나 소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멸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서부 텍사스가 망치머리 편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위험한 동물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온 육지 랍스터라고 불리는 식초 전갈이 있거든요. 전갈이라고 하지만 실제 갑각류가 아니라 거미류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쨌든 다리가 8개인 이 동물에게 물리면 끔찍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꼬리에서 식초와 같은 85% 산성물질을 뿌려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여전히 비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들리죠. 또한 입부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손가락을 꼬집기도 해요. 복부 아래쪽에 채찍처럼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전갈과 관련이 없거나 가시가 없는데도 종종 채찍 전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름철 비가 내리면 이 거미류는 먹이와 사랑을 찾아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식초전갈의 독은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곤충을 잡을 때 사용하는 큰 집게로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노래기, 귀뚜라미, 전갈, 바퀴벌레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긴 앞다리로 먹잇감의 진동을 감지하여 사냥을 해요. 어두워진 후에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연히 발견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암컷이라면 새끼를 등에 업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봄이 한창인 지금 꽃과 녹음이 만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땅바닥에서 매우 기괴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동물이 귀엽게 보입니다. 만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털복숭이 애벌레의 쏘임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플라넬 나방 애벌레라고 불립니다. 텍사스에는 벙나방 애벌레, 가시 참나무 민달팽이 애벌레, 새들백 애벌레, 이오나방 애벌레 등 여러 종류의 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지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털이 많은 것을 만졌다면 아마도 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가려운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애벌레 독소에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는 감염된 부위의 피부 두께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불쾌한 감각과 발진은 몇 시간 또는 때로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애벌레는 나중에 나방과 나비로 변해 꽃과 나무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 동물을 없애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전문가들은 털이 난 애벌레는 만지지 않기라는 법칙을 염두에 둔다면 쏘는 애벌레를 발견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생물을 다루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애벌레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맨손으로 애벌레를 만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